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9번째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3단원으로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통합사회에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활 공간과 사회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보면은 산업화와 도시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요거와 같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활 공간이랑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어요. 네, 간단하죠? 네,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 전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본문 좀 내용이 조금 많아서 보기 전에 산업화가 뭔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산업화라는 거는 먼저 정의부터 내려보면 1차 산업이 2,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요게 이제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네, 요게 산업화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뭐 중학교 때도 다 수업을 들으셔서 배웠겠지만 1차 산업이 무엇인지 2, 3차 산업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 변화가 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1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생산이에요. 이제 막 농산물 뭐 길러서 이런 단순한 것들 1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은 그렇게 생산해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공을 하는 것이 2차 산업이 되겠고,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서비스나 각종 재화를 이렇게 물류 있죠? 이렇게 유통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3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 하면 우리가 농경시대에서는 1차 산업 위주로 살다가 2, 3차 산업 위주로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요. 그쵸? 되게 보통 웬만한 직업들은 거의 3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2차 산업 보통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모습도 변하더라라는 것들을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바로 이번 단원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 특징적인 예를 처음 들어보면요. 이렇게 똑같은 공간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이게 땅을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라고 한번 볼게요. 이게 두 가지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한 명이 필요한 농사 공간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가 이제 공장이 생겼어요. 공장 이렇게 보통 그리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면은 이 공장에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 로봇이나 이런 자동으로 조립되는 공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보통 흔히 공장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죠. 물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등등등등 다수의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해서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옛날 같은 우리 옛날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마을에 집들이 막 이렇게 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마당도 있고 이렇게 넓었는데,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출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생활 모습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게 지도를 그리려다가 안 그린 건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할 거고, 집, 상점, 왜냐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쵸? 상점 말고 뭐도 필요할 거야. 미용실도 필요하겠고, 또 뭐 있을까요? 목욕탕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까요? 상점, 편의점, 식당. 그렇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군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사는 곳이랑 직장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아마 집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겠죠? 뭐 먼 곳에 있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가깝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굳이 농사 지으면 되는데 이렇게 공장까지 와가지고 일을 하죠? 공장에서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죠. 요 넓은 면적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어가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2, 3차 산업이 부흥하는 이유는 돈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진 않지만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면서 직업도 다양화되고, 그리고 직업이 다양화된다는 거는 이 공장 안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똑같이 일하는 근로자들도 있겠지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장 내부의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문화가 되고 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더라 라는 설명을 듣고 본문을 한번 보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산업과 도시가 발달하기 이전에 대부분이 농립이나 어업에 종사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농경이 유리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도 배웠지만 뭐 택리지 같은 거 보면은 네, 기억나실 거예요. 택리지 같은 거 보면 경제활동을 하기 유리한 곳도 이렇게 명당에 또 속했었잖아요. 뭐 그런 내용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였다. 제가 아까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 밀집해서 살면 그게 도시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기계화와 분업화를 가져왔고,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가 발명된 것 자체를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16세기에 방직기가 개발된 것을 시작으로 한 것을 보통 시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했었던 재화들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생산 구조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분업화는 무엇이냐?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들 일이 다른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그런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뭐 식당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는, 그렇죠? 이게 정의가 되겠죠? 요게 정의예요. 지금 밑줄 치는 부분이 뭐다? 산업화다. 산업화로 인해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한다. 왜 이동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죠? 돈이 됩니다. 산업화는 돈이 돼요. 1차 산업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해를 하면 안 돼, 잘못 오개념을 잡는 게 뭐냐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건을 생산하는 양이 많아진 거지 그 자체가 쉬워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시가 발달했다. 이렇게 전체 인구 중 도시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도시화라고 하는데요. 넘어가서 그래프 보겠지만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또 그래프로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또 특징을 볼 거예요. 네, 그거 전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어서 수도권과 남동 임해지역, 자 볼게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예요. 네, 제주도. 네,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남동 임해지역이라고 하면 여기고요. 네, 여기가 왜 먼저 발달을 했냐? 사람이 많아서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뭐 공장이 많이 생기고, 공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지금 연도가 뭐 엄청 몇백 년이 지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좀 빠르잖아요. 빨리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럼 우리나라의 변화는 뭐 요 정도로 너무 깊게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이 남동임의 뭐 지역이고요. 여기는 서울 수도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개발도상국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뭐냐. 여러분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우지 말 걸 그랬네요. 이촌향도. 촌을 떠나서 도시를 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규모가 커지는 거,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글로. 네.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나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우리나라 거 보기 전에 해석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본 도시화 그래프는 도시화 변화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띱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를 여기가 초기 단계 뭐 거의 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속화 단계, 그리고 여기 70%. 제가 통합사회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회 현상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그죠? 이 그래프는 통상적인 추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모든 도시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짧을 수도 있고 여기가 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 가속화가 돼서 이미 그 종착 단계까지 와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출발을 해서 더디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조금 더 뭐 여기 시간이라고 하면요, 도시화율. 네, 보면요,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 이 말이 밑에 두 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각 구간별 특징을 한번 보면요, 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대부분의 도시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초기 단계는, 그쵸? 이 도시화율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국토를 따지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토라는 것은 촌락, 도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구가 뭐 70%가 촌락에 살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인 뭐 요 정도의 모습을 초기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촌락에 살고 있으니까 농업 중심의 사회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가속화 단계에 돌입합니다.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에 따른 이촌 향도 현상,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빠르게 급상승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아직 도시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질서가 없다든지 이런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어떤 변화로 어떤 생활이 변화했는지까지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종착 단계까지 오면 높은 단계로 성장해서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게 조금씩 오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 그래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화 및 대도시권의 확대, 이 말이 뭐냐?
뭐 우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땅이라고 하면 강남 생각할 수 있죠.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요. 하지만 옛날에는 강남이 서울이 아니었어요. 서울이라고 하면은 서울 이렇게 생겼죠. 네,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여기 부분만 요 부분만 요렇게만 서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하다 보니까 여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합니다. 네, 도시가 이렇게 기능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렇죠. 여기 중심에 공장이 있었다면은 뭐 여기 옆에 뭐 집 이렇게 지으면서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죠? 그러다가 여기 땅값이 비싸져 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공장을 세우면 똑같은 돈으로 좀 더 큰 공장을 세울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뭐 공장을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땅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땅이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좀 더 집약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쵸? 지금 요런 강남에 여러분 명동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니스프리 자리가 여기 1m 이렇게 1m 그래서 1평방미터가 되겠죠? 이만큼에 8천만 원이래요. 사람 한 명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땅 하나가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매장 자체가 엄청나게 비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비싼 땅에 집을 지어놓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잠만 잔다고 하면은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땅들은 이렇게 건물을 높게 짓습니다. 네. 고층 빌딩이 지으면은 여러 층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집약적인 토지의 집약적 이런 특징도 나타난다.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비싸다 보니까 비싼 땅에서는 보통 상업이나 뭐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높은 빌딩들이 많이 생긴다면은 조금 나가서 뭐 상점가도 생기고 사람 사는 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외화가 생긴다. 그리고 통틀어서 이렇게 큰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런 대도시권이 확대된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맥락을 짚어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산업화와 도시화는 거주 공간에 많은 영향을 줬다.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뭐였죠? 이촌 향도 현상이었죠. 그러면서 인간의 주된 거주 공간은 촌락에서 도시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촌락에서는 뭐 지금 도시화율 아까 그래프 봤겠지만 9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 10%가 채 안 되는 사람들만 촌락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촌락에서는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웠다. 그죠? 집 앞에 있는 논밭에서 일을 하고 도시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주거지와 직장이 멀어졌다. 아까 도시가 이렇게 교외화되는 현상들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장이 딱 하나만 있고 옆에 주거지가 있었다면 가까웠겠죠. 하지만 도시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장이 있는 곳이 있고 사람 사는 곳은 또 옆에 또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출퇴근하고 그렇잖아요. 사장님 집이 머니까 공장을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점차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냥 멀어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위해서 네. 지하철이나 도로 같은 것들이 더 생겨나고 뭐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고 그쵸? 그러면서 중심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적인 분화가 이루어졌다. 아까 설명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네, 아까 지금 뭐 서울이 있었다면 서울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 땅값이 비싸질 테니까 여기에는 조금 더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뭐 중심 업무 지역, 그렇죠?
좀 이렇게 기업이나 대기업들, 백화점 이런 것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여기에는 뭐 주거와 상점, 뭐 또는 뭐 이런 것들, 상업,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이런 약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이런 지역을 뭐라고 하냐? 계란 같은데요.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합쳐져 있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을 띠는 구역을 점이지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뭐 또 주거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뭐 공장들이 모여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토지의 가격이나 그 접근성에 따라서, 접근성은 뭐냐?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서 서로 왕래가 편한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편한 정도, 또 땅의 가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구역들이 나뉘게 된다. 기능적인 분화가 생겨났다. 간단하게 이해하고 맥락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은 정리되어 있는 표나 이런 내용들을 원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학습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에는 농경지 산림과 같은 자연 상태의 토지가 대부분이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주택, 공장, 도로들이 늘어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많은 주택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럼에 따라서 도로가 건설이 돼야지 또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니까요. 그렇죠? 면적이 증가하고 녹지가 감소한다. 생태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땅들이 이렇게, 여기가 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런 녹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로 덮이면서 문제가 생기기 발생하죠. 네, 나무가 이렇게 잘리고 이렇게 큰 건물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크게 빵빵하게 빌딩들이 생기고 밀집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뭐 보통 열섬 현상이라고 해서 마치 섬처럼 이렇게 히트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열섬 현상. 이거 아일랜드라는 말만 들어도 딱 섬이라는 게 알겠죠? 그 지도상의 열을 측정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본 걸로 봤을 때 마치 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열섬 현상인데, 지금 녹지가 없어지고 열이 배출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 또 차 많이 다니고, 네? 녹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열이 식을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네, 그런 현상들 문제로 생길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고요. 도시 내부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 아파트,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여기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이라고 했을 때 건물을 1층 건물만 지어놓으면 아까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 높여버리는 겁니다. 지하까지 사용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알 수 있겠죠? 자, 아까 서울 그림이 있었네요. 뭐 여기가 가장 중심부고 여기가 강남이 되겠죠. 그렇죠? 중심, 원래 서울이 여기였다면 이렇게 좀 더 커졌다라는 거 설명하려고 그림 가져왔는데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시의 기능들이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론이 여기에서 온 거예요. 1950년대에 발생된 이론인데요. 도시 성장은 계층의 공간적 분화 과정에 의해서 동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인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심 업무 지역은 산업화가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 여기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점이지대 있었죠. 여러 가지 기능이 섞여져 있는 지역, 이렇게 발생을 하고, 주거지구가, 네, 돈을 벌러 이제 온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통근을 하기 위해서 생기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조금
안 좋은 주거시설에서 좋은 주거시설로 옮기는데 이렇게 자연도 조금 있고 마당도 있고 그런 데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뭐겠어요? 네, 맞아요. 교외화 현상입니다. 교외화 현상. 이러면서 도시가 커지고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어서 산업화로 인해 제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다. 그렇죠? 네. 이 말 자체가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네,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렇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모든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옷들이 다 손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옷도 굉장히 비쌀 것이고 뭐 몇 벌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옷을 생산하는 공장 자체도 워낙에 많고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한테 한정되어 있는 돈으로 사고 싶은 옷을, 사고 싶은 색깔의 사이즈의 옷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도 다양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소비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그래서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많은 생산에 의해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기계화와 자동화로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인 노동의 시간이 줄어든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또는 그 농사가 꼭 그 농산물에게 필요한 시간을 맞춰줘야 되거나 어업은 어업이 가능한 시간을 맞춰서 뭐 모든 일과가 거기에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산해야 되는 목표치까지의 도달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100벌 만들어라고 했을 때 기계로 만드는 거랑 손으로 만드는 거는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그런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촌락에 거주하며 1차 산업에 종업했는데 전문화된다. 직업이 분화된다. 그렇죠. 2, 3차 산업만 해도 뭐 교사도 전문직이고 단순히 세일즈맨이라고 하면은 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보험을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트에서 그냥 뭐 종업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많은 종류의 상품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 주민들은 주로 2, 3차 산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업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어우러져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이질성, 뭐 동질성의 반대말이죠. 예전에는 한 촌락 마을에 다 같이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하는 일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거나 뭐 생활하는 모습도 다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한 아파트에만 하더라도 다 직업이 다르고 다 근무하는 시간도 다르고 다 가지각색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나 뭐 이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으로 다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소득 수준의 차이도 당연히 나겠죠. 네, 이어서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화됐고 점차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대학교를 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 간다면 뭐 1인 가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직장을 먼 곳에서 구하면 1인 가구가 될 것이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죠? 도시 주민들은 촌락 주민들에 비해 이웃 간의 유대 관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필요에 의해서 주거 지역을 구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대관계가 낮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하게 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네, 요 얘기가 너무 막 도시가 삭막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어느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특징들. 유대관계가 낮아진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큰 줄기만 나와 있는
이 스토리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옛날 뭐 66년에 4월의 일기네요. 보면요. 지금 요 갑돌이라고 합시다. 갑돌이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갑돌이는 집에서 6남매와 함께 살면서 밥 먹고 어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어업을 열심히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와요. 간단하죠? 뭐 집 앞에서 가까이서 일하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질성을 나타내면서 같이 이렇게 잘 살고 있죠? 네, 다음 볼게요. 16년 4월의 일기입니다. 아까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 같은데, 그죠? 이 갑돌이는 양산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혼자 살아요. 1인 가구. 지하철 타고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여가를 즐기네요. 네. 모습들이 완전 다르잖아요. 뭐 출퇴근 거리도 멀고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큰 맥락을 잡아서 어떤 특징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조금 과거부터 이렇게 산업화부터 쭉 이어서 한번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